네, 6월 23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팬 리더십 연구소의 홍승묘 칼럼니스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홍 칼럼니스트는 이 뉴스 브리핑에 그 깊이를 더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뉴스 분석가 이렇게 직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뉴스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저희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남동구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관련돼서 우리 중소상인들께서 많이 화가 났던데 이 제보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먼저 인천지방경찰청이 저희 보도와 관련해서 수사가 함께 진행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속보로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수송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죠. 클린로드 사업의 그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업체가 기술 특허가 없었는데 특허가 있는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유리하도록 그 평가 기준이 좀 바뀐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업체를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를 내사해오던 경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해당 업체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또 업무를 받던 공무원 두 분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현재 분석 작업에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클린로드 사업 관련해서 우리 홍 대표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 작년도 중반이죠. 네. 7월 달부터 이제 의회에서도 네. 이제 조사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조사를 해왔고, 네. 또 이렇게 언론에서도 네. 이렇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사가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내고 네, 네. 또 그동안에 그 문제가 되었던 분 5억 3천만 원이 업체에 건네갔는데 예, 예. 그 부분이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분노를 했습니다. 네, 공사는 하나도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공사 네. 진행도 안 되면서 넘어간 돈들, 네. 과도하게 넘어간 돈이죠.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과연 이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실체가 규명되겠느냐 예.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좀 늦게라도 이렇게 강제 수사가 진행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 실체가 규명되고 원인이 분석이 잘 돼서 네, 네. 5억 3천만 원 반드시 혈세가 예. 회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브리핑의 본론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남동구입니다. 남동구에 관련돼서 특정 업체에 그 수년 동안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남동구가 매년 경로당에 공급하는 가전제품, 가구, 운동기구 이런 거를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전제품인 경우에 특정 업체, 그러니까 지역 대리점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특히 2007년도 걸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도 거죠? 17년이죠. 예. 이 중소상인들의 이런 그 지적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제가 2017년도 거 날짜로 보면 3월 29일, 5월 16일, 6월 달에 2번, 7월 달에 1번, 8월 28일, 마지막 12월 20일. 네, 지금 저희가 만든 표가 나오는데요. 저렇게 가전제품을 구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억 2,8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저 금액이 전부 다 남동구에 있는 S사 대리점 한 곳에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대리점 말고 나머지 상인들이 저 소식을 알고는 화가 날 만도 했겠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특혜 논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아시려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민간보조금이라는 영역부터 우선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간보조금, 이게 어떤 이게 단어인가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민간 예. 보조금이라는 것은 네네. 국가나 지방단체가 예, 예. 그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민간에게 제공되는
이제 자금이죠. 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민간 보조금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이고 지금 집행했다는 돈의 항목은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인 민간 단체 또는 민간 어떤 비영리 단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에서 직접 물건을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살 때는 이 항목이 아니고 공공자산 취득에 대한 항목으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공공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이 나라장터인가요? 여기서 그렇죠. 하죠. 구매 절차를 밟게 돼 있죠. 구매 절차. 네, 예. 공공구매 절차. 공공구매 절차. 네, 그리고 또 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뭐 비교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예, 그럼 나라장터에 가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나라장터에 쇼핑몰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온다는 거네요. 자, 여기는 뭐 좀 특혜 논란이 있을 수는 없겠네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예, 그렇죠. 예, 거기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네. 예, 굳이 S사에게에서 예. 올 이유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갔던 이 부분이 이제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이고 저희가 입수가 가능했던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이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특정 업체로 가능하게끔 2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물품 구매는 수의 계약이 3천만 원 아닌가요? 4천만 원이면 네, 예. 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편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그 물품의 내역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필요한 물품 각 경로당에서. 네, 경로당에서. 네,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경로당에서 각자 구매해서 필요한 거를 알아서 구매하고 우리 이런 거 샀습니다라고 구에다 요청을 하면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는 거죠. 그런 절차. 지금 절차를 겪은 거죠. 그런 지금. 거죠. 예, 예.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범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관계 없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뭐 한 1억 원어치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주세요 해서 구청에서 그럼 사갖고 계좌번호 주세요 하면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예산 한도내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 거네. 집행하는 과정에. 그래서 예. 감사에서 예. 지적받지 않고 넘어갔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열이 받은 거죠.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것이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고 넘어갔나. 네. 예, 그리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가. 그러면 홍 대표님 지금 남동구는 이렇게 경로당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경로당 자체가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다른 구는 우선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실패는. 일단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수요가 많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보조금 받기를 원하죠. 예. 또 금액도 많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 조례에 근거해서 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네. 남동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동구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원 조례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네. 조례에. 그럼 잘못 준 거네요? 지금 집행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좀 살펴보지 않고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럼 것이죠. 지금 뭐 냉난방비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항목이? 예, 그런 것들은 명확히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매달 운영비를 운영비구나, 준다든가 운영비.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예. 매달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여름과 겨울에 네. 냉난방비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죠. 그것은 네. 이건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려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일단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렇게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네. 물품을 구매해서 네. 필요한 곳에다가 경로당에다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 구에서 물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무슨 비교 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 홈쇼핑 쇼핑몰에 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남동구는 유일하게
이 보조금이라는 걸 전이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면 보조금을 다 내려보내서 사주는 각자 사도록 하게 한 각자 거죠. 사도록. 예. 참 이건 진행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의 신청은 각 경로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경로당에서 신청한 거죠.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자 신청 우선 서류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정상적으로 경로당에서 신청한 서류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정상적으로. 자 경로당에서 직접 서류를 꾸며서 올린 겁니다.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글자체로 봐서는 어떤 남자분이 쓰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청구한 거 또 있습니까? 서류가 준비된 거. 예, 여기 사업 계획서라는 부분이고 저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물품을 산다라고 하는 숫자하고 그 물품의 내용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서와 같은 필체인 것 같고요. 한 장이 또 있으면 보여주시죠. 그렇게 두 개가 지금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확보했던 자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건 2017년도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그 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S사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딴 사에서 구매했던 네,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찾아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S사에서 구매했던 그 서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걸 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자체가 여성이 쓰셨던 같은 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같은 글자체인데, 네. 같은 글자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글자의 채로 모든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서 작성한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실상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구에서 꾸며줬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예. 구매 절차를 밟아서 네. 해주는 그 형식을 갖췄으면서 네네. 자금의 흐름은 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 이것이 그렇죠. 문제죠. 예, 예.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구 예산 집행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서류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노인분들께서 연세가 지긋하셔서 서류 작성을 하실 줄 몰라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다른 거는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절차에 서류 작성에 하자가 있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 그 S사냐? 자, 이 부분의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왜 이 업체 2015년부터 자료를 제가 15년부터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이 업체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아예 2017년도에는 그냥 몰빵입니다. 몰빵. 근데 저렇게 횟수를 많이 나눠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그 경로당에 예. 지원하는 경우에는 네네. 그 구에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실태 조사를 해서 무엇이 뭐 망가졌다든가, 네네. 뭐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예. 것들을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예. 이제 보통 연초에 하거든요. 네.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원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뭐 여러 번 네.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월별 구매 그 표 좀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네, 지금 홍 대표님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뭐 작게는 몇백만 원이지만 크게는 뭐 4천만 원 돈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저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저렇게 저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 보통 연초에 다 사업이 끝나고 네네. 그래도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1회 정도의 추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남동구의 경우는 본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5천만 원이고 또 추경을 1억 원을 했어요. 중간에. 예. 예. 그리고 연말에 사실상 4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리 추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집행 잔액을 네. 정리하는 추경인데 그 4차 추경 12월 중순쯤이죠. 예. 그때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또 이렇게 예. 그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이것을 그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을 세워서 예. 뭐 이렇게 뭐 가전제품과 다른 그 아까 말했던 그 이렇게 가구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서 2억 원을 세웠는데 네.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네. 그 목적과 반대로 네. 좀 선심성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오해 거죠. 살만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기왕 추경까지 세워서 지역 내 물건을 좀 살라고 그랬으면 업체를 좀 나눠주기라도 하든지, 그죠? 그것도 아니고 한 업체만 계속 몰빵을 해주니까 자, 우리 구청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요, 이건 누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고는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가장 많은 그 보조금이 집행된, 경로당의 보조금이 많이 집행된 2017년도에 담당 업무를 봤던 주무들이 3차례나 바뀝니다. 물론 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1월달, 7월달, 뭐 12월달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바뀌면서도 계속 같은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압력이 늘 수도 있다, 이런 그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이래서 중소상인들도 서서히 알게 된 거죠. 이거 가전제품은 이사, 가구는 B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예. 뭐 제품을 그 업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별로 네. 그 또 그 회사 제조사별로 특화된 그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냉장고는 어디가 좋고 또 세탁기는 어디가 좋고 네. 선풍기라든가 예. 그 밥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그 에어컨도 구매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네. 어떤 업체의 최적의 업체를 발굴해서 예.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왜 S사의 그 대리점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 못하니까 예, 예.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분의 입김설이 끊이질 않는 거고요. 예. 그럼 최근에 남동구가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좀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좀 알아봤는데 담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1년 이상 거래하는 거는 자기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올해는 업체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서류상 해봤다. 그러니까 받아서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해보니 그전 업체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B2B 업체, 뭐 이렇게 좀 기업 간에 이렇게 크게 납품하는 걸 찾아서 올해는 좀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홍 대표님이 지금 여러 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 근거도 없는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품 구매 과정이 또 석연치가 않고요. 또 서류 작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네네. 여기서만 사야 된다. 예. 그럼 그 업체가 가격을 다운시키겠습니까? 아유, 할 이유가 없죠. 네, 배짱 예. 장사죠. 네, 그럼요. 예.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왜 그 SF처가 그러면 가능하냐? 각 경로당에서 알아서 사면 되지 않느냐, 서류를 넣어가지고 아까 2016년 어떤 경로당처럼요. 그게 어려운 게요. 그게 사실상 힘든 게 모든 서류를 구해서 꾸며주잖아요. 그리고 해당 업체고 짜가지고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물건 갖다 주니까 그냥 경로당에서는 우리 가스레인지 필요해요 하면 구해서 그냥 다 서류 꾸며서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단 안을 구청장께서 그 구의회 의원들 이런 네.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의회가 이런 거를 바로 안 잡으면 그 소문의 진원지가 구의회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예. 원래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부안해동했다는 것은. 그렇죠. 견제가 안 되니까 오해를 살 수 이거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의회의 소문의 진원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잡아서 다른 구처럼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남동구의 특별 정책도 아니고. 네. 제가 씁쓸한 얘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남동구가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업체로부터 가전제품, 뭐 가구 이런 걸 구매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배제된 우리 중소상인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 자, 이분들이 쓰린 가슴을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오늘 요구하면서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네. 이미 다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제도 개선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뉴스 분석가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홍승복 대표와 함께 진행한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